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소식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 시작했는데요. 압구정 3구역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압구정 3구역은 히림으로 설계사가 선정이 됐으나 히림이 입찰 지침 용적률 300% 적용된 부분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서울시는 설계사 재입찰 진행을 권고했으나 조합에서는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하고 설계사 선정을 진행하였고 현재 서울시가 실태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7월 31일부터 2주간 실태조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온 거와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상황은 또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시는 2, 3, 4, 5구역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어떤 내용의 공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2, 3, 4, 5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통보되어 향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설계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시공자 등 및 동조례 제77조 시공자 등의 선정 기준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 시고시 제2018-247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계자 선정 시 공모 지침이 신속통합기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 확인하여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압구정 3구역을 반면교사 삼아서 4구역에서는 우리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미리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압구정 4구역 지금 현재 설계사 선정 직전인데 입찰 지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경기 참가 자격 제7번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공모가 진행된 도중에 부정당 업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체명, 부정당 사유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격 처리 기준에 따라서 실격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업 시행자 등은 입찰 시 대의원회를 의결을 거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압구정 4구역 입찰 지침서를 배포했고 현재 그럼 압구정 4구역은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 4구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토문, 건원, 정림, DA 이렇게 4개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이 4 업체 중에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건원이라는 업체가 왜 시끄러운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3월에 부산 남천 2구역 삼익빛이죠. 재건축 조합에서 정기총회를 해가지고 최다 득표로 건원이 선정된 거예요. 설계사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조합이 며칠 안 돼서 이 설계사 선정을 취소시켜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입찰 서류 중에서 협회 등록, 가입, 직원수를 법인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합산해가지고 직원수를 기재를 한 거죠. 근데 법인은 각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여한 건원의 직원 수만 기재해서 적는 게 맞는데 합산해서 적다 보니까 허위 기재로 건원 엔지니어링 소속 직원 수를 포함한 수치를 기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은 건원건축이 입찰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해 설계자를 선정 취소했어요. 그래서 건원건축은 조합의 설계자 선정 취소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입찰 서류에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게 건원건축이 이 압구정 4구역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기사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향후에 설계자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부정당 업체 참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앞전에
데자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법원은 건원건축 입찰 서류 허위 기재를 인정을 했고, 부산 동부지법은 직원수 허위 기재에 대해서 입찰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가운데 본안에 대한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향후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악재인데, 최근에 채널 A의 뉴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락 아파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문제의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주거동은 105개 단지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LH는 설계 단계부터 철근을 빼먹은 전관 업체에 우수업체라며 상까지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량판 기둥 90개 가운데 75개에서 철근이 빠진 경기 오산의 LH 아파트 단지. 이곳은 설계 과정에서 보강 철근에 대한 상세 설계 도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이 단지 설계업체는 지난해 4월 LH가 주최한 공공주택 우수설계업체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LH 퇴직자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던 전관업체입니다. 같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은 또 다른 전관업체는 325개 중 9개의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수원 당수단지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철근이 빠진 원인은 설계 오류였습니다. 지금 수원 당수 같은 데는 지금 협의를 담당하시는 협의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이번 철근 누락 단지에서 설계나 감리를 맡았는데 LH의 설계상을 받은 전관업체는 이 두 곳을 포함해 총 5개 업체나 됩니다. LH 측은 평가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부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전관업체 여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철근 빼먹은 전관업체 설계 최우수상인데 또 건원의 이름이 보이네요. 참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 왜 시공사가 빼먹었다고만 생각해? 라는 기사 보도도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조립을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설명서를 잘 써놔야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 텐데, 이 설명서 자체가 누락되고 잘못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결과물 역시도 잘못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H 철근 누락 15개 지구 중에 10곳이 설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설계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연 부정당 업체란 낙인과 정관 예우로서 LH 철근을 빼트린 그런 업체로 지금 뉴스에 도배된 상황에서 이런 난관을 건원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또 서울시 가이드라인 안에서 무난하고 원활한 설계사 선정으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에서는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에 한 곳인 압구정 4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진행될 설계사 선정이 부디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기 전에 미리 꼼꼼히 이런 업체 부분에서도 알아보시고 고민해 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총회가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2억, 3억 단위의 큰 금액이 투입이 돼요. 그 비용 역시도 내가 지불을 하는 것이고,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번복해서 뒤집기도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결정된 부분은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미리 미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또 따라올 후폭풍이나 문제점이 있나 없나.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속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 혹은 마찰, 이런 부분이 결코 조합원분들께 플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런 분쟁 없이 무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영상 제작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